이렇게 점프 또 해가지고 아이언맨 개봉 기념으로 아이언맨도 한번 등장하고. 그죠? 아 근데 여러분 저 그냥 놔두면 이렇게 막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쓰세요. 여러분이 쓰서 로맨스로 좀 바꾸든지 뭐 어떻게 좀 해봐요. 네, 도와주세요 진짜 여러분 제발 도와주세요. 라디오 극장에 대한 소감 한번 우리 서위프트한테. 그러니까 지금 표정이 굳었어 진짜. 관장님들이 막 웃으면서 오다가 표정 이거 지금. 표정이 굳어 있어. 어때요? 직접 들은 소감이? 진짜 할 말이 없네요. 아 본인이었으면 만약에 여기서 어떻게 이었으면 싶었어요? 싶을까요? 저는 방송 연출, 학과. 초능력이 생긴 반쯤 개를 닮은 못생긴 털 많은 초능력자. 흥신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흥신소 사장이랑 눈 맞아서 저 사람은 비엘물. 아니 흥신소 사장이 여자일 수도 있잖아요. 흥신소 사장은 어떤 사람인가요? 매우 아름다운 남성이죠. 저 사람은 결국은 앙으로 가는구나 앙. 저 사람이 데뷔하는 순간 우리나라에 있었던 수많은 저기 누구야 이 머리 없으신 분. 홍석천? 네, 석천이 형 친구 흥하세요? 방송국 하나 개국하세요. 어땠습니까? 나주스타. 이런 내용을 학생들에 배운다면 어떨까요? 답이 없죠. 문학 작품으로서 어떻게 좀 평가를 한번 해주세요. 국어 선생님이다 생각을 하고 국어 시간이다. 애가 이런 걸 써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뭐 발달 위기 절정 이런 단계가 없이 그냥 마음대로 막 절정 하니까 네. 이게 절정에 다다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하여튼 문학 작품으로서 가르치기엔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또 호평이 그냥 계속해서 호평밖에 아니 근데 없네요. 알고 보면 여기 다 교훈이라는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교훈이 뭐죠? 나중에 아 그거네요. 분석을 좀 해볼까요? 첫째, 업무 중에는 술을 마시지 말 것. 그렇죠. 그리고 반드시 그때는 안전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반드시 키를 빼올 것이라는 안전에 관한 아주 훌륭한. 그럼요. 얘기고요. 그리고 또 무턱대고 집 나가면 고생한다라는 거를 LA를 무턱대고 간 우리 주인공에서 저 또 계획성 있게 미래를 설계해야 된다. 뭐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이런 그런 또 교훈. 교훈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미스터 킹과 미스터 최가 있었는데 미스터 최를 테일러가 살렸어요. 자기는 늑대 인간이기 때문에 손이 부여라고. 그래서 또 고귀한 희생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 뭐라 그러죠? 이게 자기가 이렇게 해서 남을 살리는 거. 살신성인 같은 거 살신성인입니다. 네 그런 살신, 이게 전 내자로 말하면 되게 멋있더라고요. 살신성인. 그 다음에 여기는 흥망성쇠. 그 다음에 권선징악. 그럼 네 글자로 좀 더 해보도록 네 할게요. 글자로. 평가를. 그러면 뭐 있죠? 일단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었다. 법적 뭐 보호. 네. 개소리죠. 정말 개소리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이나타운은 진짜 전 세계 어디 가도 있네요. 미국 LA에도 있고 태국에도 있고. 그러게요. 다 있어요. 태국에도 차이나타운이 또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차이나타운에 그리고 항상 흥신소가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아니지, 이거 LA에 있는 흥신소 찾아간 거예요. 다시 점프 점프할 수 있으니까. 순간이동 되니까. 그렇군요. 네. 에이, 내가 그렇게 허술하게 썼으려고. 진짜. 15분 걸렸대잖아 이거 여러분. 엄청 저 15분 동안 뭐 집중 하나 못해요. 네, 알겠습니다. 엄청 오래 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말에도 이거 쓸 수도 있어요 지금. 그게 바로 네 글자로 딱 표현해줬죠. 설상가사. 순간이동. 네. 살려주세요. 살려줘요. 살려줘요. 헤어 품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시간 많이 남았네요. 괜찮네요. 네. 저희가 그 사연들 한 줄 사연. 한줄 사연. 가야 될 것 같죠? 네. 바로 여기 밑에 있구나. 네. 내가 경험해본 최악의 이웃 네. 민폐 버전 이번에는. 김지순이 밤마다 옥상에서 야구하는 옆집 꼬맹이들. 이건 진짜 민폐인데 이거 부모님들이 터치 안 해주시나? 이거 근데 저 잘 상상이 안 돼서. 야구를 하는지는 어떻게 알지? 근데 야구인지 축구인지는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게. 그냥 뭐 구회 말까지 다 빵 하는 소리가 나거나 뭐 그러겠죠. 9회 말까지 다 본 거 근데 아니야? 깡하는 소리가 나려면 사실 옥상에서 이미 날아갈 텐데 공은. 아니 근데 뭐 진짜 야구를 하는 건 아닐 거고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인형 같은 거 캐치볼? 던지고 인형 같은 거 던지고 뭐 이렇게 아무거나 막대기로 치고 막 이렇게 뛰어다닌다 이거겠지 뭐. 아무튼 시끄럽다. 이런 집에 꼬맹이들 1차로 열받잖아요. 시끄러우면. 근데 올라가. 저기요 너무 시끄러우신 거 아니에요? 애기들 좀 못 뛰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은 실제로 그거를 애들을 조용히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모는 이미 조용히 시켰을 거고. 이런 집 부모들은 그렇게 한다. 누가 오면 그 클레임이 들어오면 아니 그럼 애들이 뛰지. 애들이 자라요? 누워 있어요? 자요? 이 시간에? 아니 이 시간에 자려고 누워 있는 사람이 그게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저녁 7시에? 어느 정도 공감. 진짜로 이거는 진짜 공감되네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식당 가서도 애들이 막 돌아다니고 시끄럽게 하면은 솔직히 애들이니까 어느 정도는 귀엽게 봐주고 하는데 좀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이렇게 하면 딴 것보다 애한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 애를 관리 못하는 부모한테 화가 나죠. 아니 왜 우리 애한테 뭐라 그래? 애 키줄게. 당신이 우리 애 키울 거야? 내가 키우는데 내가 그럼 애를 묶어놓고 애가 뛰지 걸어? 뭐 이렇게 그죠? 네. 생각만 해도 빡치네요. 진짜요. 들으니까 재연을 들으니까 화가 나요. 총기합법화가 돼야 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네. 김윤우님. 일요일 아침에 누가 정말로 심하게 피아노를 못 쳐서 일어났는데 알고 보니 옆집 소녀. 이건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키셨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이네요. 피아노 때문에 있어요? 네, 못 쳐요. 오 되게 오래 쳤는데 진짜 못 쳐요. 어디까지 쳤어요? 아 그냥 하여튼 못 쳐요. 모차르트가 치긴 쳤는데 모차르트? 지금 아빠가 잘 못 읽어요. 애가 얼마 안 쳤네. 저 체르니 쳤어요. 몇 번이요? 그 다음에 하는 30번이야 30번. 네. 그 다음에 50번, 그 다음에 모차르트. 보통 그렇게 가죠. 그래요? 순서가, 네. 모차르트 하면 뭐예요? 바하예요? 바흐랑 같이 많이 하는데 저는 거기서 끝났죠. 아 바하가 진짜 있어요? 근데 그걸 바흐라는 책이 있어요. 그걸 아직까지 기억하는 게 생겨서 저도 피아노 대박. 오래 쳤었는데 진짜 오래 쳤어요. 저는 순서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저는 심하게 오래 쳤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못 쳤고 음악적 재능이 저 피아노학원 원장님이 저희 엄마한테 얘 이제 이거 좀 그 학원 그만두기는 좀 뭐하니까 클래식 쪽 시키지 말고 그 재즈 쪽으로 바꿔서 하라고 그냥 하셨었어요. 너무 못한다고 싫어하기도 하고. 지금은 아예 못 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저도 그 생각은 나네요. 피아노 학원 그 동네에 이제 집을 이렇게 개조 비슷하게 해서 빌라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하나에서 이렇게 피아노 학원 하던 선생님이 계셨었는데 거기서 꽤 오래 다니고 배웠었어요. 그리고 막 어머니랑 애들이랑도 다 친하게 지내고 근데 어느 날부터 이사를 가가지고 피아노 학원이 없어졌거든요. 근데 몰랐어요. 나중에 커서 들어보니까 돈 떼먹고 도망갔대요. 우와 우리 태권도 저기 관장님은 그 저기 뭐야 관원 꼬맹이네 엄마랑 바람나서 미국으로 도망갔는데 한숨이네요. 예 하여튼 그래요 왜 돌다 한림체육관이에요 저기 뭐야 그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던 그 현대아파트 그 상가 2층에 있던 한림체육관 관장님입니다. 잘 살고 그게 계시죠? 진짜 네. 다 진짜잖아요. 학교는 그런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네. 주위가 그런 걸왜 진짜 거짓말을 해? 무슨 아침 드라마 같은 거죠. 막장 드라마. 본인한테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아 왜 관장님이 걔네 엄마랑 바람나 우리 엄마도 아니고 걔네 엄마인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보통 유독- 사람들에게 유독 주위에 그런 일이 많은 게 그러니까 겪기도 되게 힘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금목자우 네 글자 멋있잖아요. 금목자우 금목자우. 멋있죠. 금목자우 되게 멋있잖아요. 금목자우 금목자우. 되게 멋있는 뜻이에요. 금목자우? 금묵자흑. 그게 뭐예요? 되게 멋있는 뜻이에요. 나중에 인터넷 좋은 찾아보세요. 겁니다. 금 네, 칭찬이에요, 칭찬. 그렇죠. 칭찬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요? 주위를 이렇게 물들일 수 있다는 네, 게. 또 한글 표현으로 넣으면 끼리끼리. 아 묵이랑 흙이랑 근처에 뭐 이런 건가 네. 보다. 네. 묵이 어두운 색깔이니까 아닌가? 네. 아유, 도찐 개찐. 똑똑하다. 끼리끼리 잘했다. 도찐 개찐. 가재 개랑. 또이. 가재개랑 가재 개편 놀자. 그 다음에 유동우님. 네, 자취방에 자기 친구들 맨날 데려와서 새벽까지 놀던 옆방 녀석. 친구들이네요. 친구가 아니라. 근데 나는 이렇게 사는 게 꿈이라서 맨날 친구들 데려오고 이러는 게 꿈이라서. 그러니까 옆방에 피해만 안 주면 그렇죠. 사실은 되게 좋은 건데. 이게 내 집이 허술한 거는 나는 사실 항상 속상해요. 그러니까 빌라 같은 데도 많이 들리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조금 건물 좀 튼튼하게 줬으면 좋겠어. 주택을 지어야죠 그러면. 단독 주택으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홍승원이 아파트 복도에서 담배 피는 이유. 아, 와. 이거 진짜 저 말고 우와. 여러 사람이 사장님이 약간 움찔 이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 정말 싫어요. 근데 왜 복도에서 나와서 배요? 집안에서 피우면 추우니까. 혼나니까. 아니 밖에 나가야지. 귀찮으니까. 복도는 다 쓰는 데인데. 귀찮고 추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아파트 아니 집안은 또 안 되고. 그러니까 북한은 이래. 이거 놀부심 포죠. 이게 총기합법 네. 총기합법하면 이런 일 안 생겨요. 총격법하기 좀 그렇다면 이런 거 벌금 걸릴 때마다 한 20만 원 때려서 근데 벌금하면 또 이거 뭐 찍어서 보내고 뭐 좋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서민 경제 활성화되고. 벌금을 50%를 신고자한테 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포상금으로. 그러면은 파파라치. 그 카파라치 항상 한때 유행했던 것처럼 카파라치 그 열심히 하셨던 분들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도 벌었대요 그때.
한때 그때 꿀빠신 분들이죠. 이진수님 술 마시고 구두와 우산으로 문을 계속 두드리는 여자가 있었는데 뭐야? 그 여자는 저보다 아래층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칸 술 취해서 한 칸 위로 와가지고 한층 위로 와서 자기네 집인 줄 알고 그랬나봐. 한창 자고 있을 시간이었는데 별 욕을 다 하면서 문 열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하니 경찰 아저씨들이 와서 집에 들여보냈죠. 근데 또 그러길래 또 신고했습니다. 여자가 안 예뻤구나. 구두랑 우산으로 왜 문을 두드리지? 여자가 안 예뻤네. 이게 음악을 연주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문 열어줘서 랩하고. 문 열어 그랬는데 딱 나왔어. 근데 이렇게 술 취하고 막 이렇게 주사 심한 사람들은 네.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해도 술 취했으니까 네가 왜 우리 집에서 나와? 너 누구야? 신입사원 아니야? 그래 참 골치 아프죠 그런 사람도 주변에 저는 살면. 순간 밖에서 문 두드리고 그 리듬에 취해서 이렇게 랩하면서 나오면서 이말년 그림이 이제 생각나요. 둘이 막 이렇게 막 땀 흘리면서 막 멋지게 좋은 연주였다 딱 슬램덩크 씬딱 나오고 그런 병맛이 딱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그 옆집 사람들도 막 문 열고 다 같이 왜 이렇게 나와가지고. 시끄러워하면서 붐 그치. 치고 막 브레멘 음악대처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된 김에 청와대까지 간다 이러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경찰서 끌려가는 씬으로 마무리. 그렇죠. 고성방가로. 뭐 이런 거 경험 있으면은 아니 뭐 농담으로 아까 제가 얼굴이 안 예뻤네 그랬는데 어떻게 짜증이 나겠죠 당연히 모르는 사람이 이러면은. 그러니까 일단은 뭐 그러면 여기서 잠깐 뭐 술 깨고 가라 뭐 이렇게 아니 뭐 이상한 의미가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인데 문 딱 열었는데 술이 엄청 취한 여자가 우리 집을 막 엄청 시끄럽게 발이랑 우산으로 두드리고 있어요. 네. 근데 문을 딱 열었는데 94년생이 엄청 이뻐.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4년생 지금 어디 가시려고요? 잠깐 술 좀 깨고 가시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아니면 94년생 아니면 하지 마세요. 참 올해도 우리가 먹네요. 자, 김태현님 아직 사연. 멀었어요? 김태현님 사연. 저희 앞집 사람들이 개를 키우면서 문을 열어놔요. 아 이거는 좀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제 동생 친구 2명 개한테 물렸어. 이거 그 냅두나요? 고소해야지 이건. 근데 시골에서는 개 키울 때 규칙이 있어요. 사람 무는 개는 키우는 거 아니고. 그렇죠. 아니 이거 원래 그러면 동네에서 같이 죽여요. 그래서 그걸 뭐 이렇게 먹고 그러는 거는 모르겠는데 그건 다른 문제고. 그러니까 사람 물면 죽여요. 근데 이거는 뭐 이제 요새 도시에서 키우는 강아지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하니까. 근데 이거는 개가 사람을 문다는 게 되게 그 정서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심한 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렇게까지 막 어떤 그런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게 아마 그 개 자체가 좀 조그맣고 물어봤자 막 깡 물고 해서 피 좀 나고 이제 이 정도에서 멈춘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저도 들은 얘기인데 한 번 사람은 걔는 계속 문다 하던데. 네. 이게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되게 심각한 문제인 게 이런 것 때문에 트라우마 걸리는 맞아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어린 아이나 맞아, 이런 맞아, 친구들 맞아. 같은 경우에 그 치료비 주고 땡 뭐 이렇게 생각하는 개주인들도 진짜 개념 없는 거고. 네, 뭐 진짜 그게 도친 개찐이죠. 그래서 제가 요렇게 개나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저도 있었어요. 그 양재동 쪽에 원룸 살면서 회사를 다닐 때 다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요. 빌라 원룸 빌라가. 근데 대각선 건너편 그 주인집 아저씨가 개를 키우는 걸 엄청 큰 개를 그 왕왕 짖는 그런 큰 개를 진짜 네. 막 이렇게 진짜 개. 똥개를. 강아지 말고 개. 진짜. 네.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경찰서에도 얘기를 하고 그 아저씨한테도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그럼 걔가 짖지. 싫으면 이사 가든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걸 또 밖에 키우면서. 그래가지고 그 개도 이렇게 줄도 되게 길게 대충 이렇게 매놔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불편해했거든. 경찰에 했는데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떻게 했는데 그거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대충 상상은 가네요. 네. 저도 대충 빵을 이용했습니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가만 안 둬요. 황장호. 나 불편하게 하면 가만 안 둬. 네, 여러분 혹시 뭐 원룸 같은 데 사시는 분들 지나가다 쿨게이가 보인다 그러면은 조심하시고요. 개 키우는 사람 조심해라. 황장호님 술 마시고 소리 지르는 이유 이런 건 뭐 쉽게 있을 것 같네요. 이거 좀 마음 아픈 얘기도 있네요. 박선일님이 슈퍼스타의 개인 영상 찍다가 경찰서 갈 뻔했습니다. 옆집에 너무 시끄럽다고 신고를 했다고 하더군요. 나중에는 TV 소리 조금만 들려도 집주인이 전화를 하더군요. 이거 너무했다. 되게 시간대가 슈스의 개인 녹화를 할 때가 저녁 한 뭐 7시 정도 시작을 해서 늦게 끝날 때는 11시 넘어서 끝나기도 하니까. 근데 다들 쉬실 이분이 시간이구나. 이렇게 해서 이거 너무한다. 우리가 이 사람 편을 지금 들지만 나중에 이 사람이 진짜 유명한 해설자나 캐스터가 됐어. 근데 알고 보니까 전용준 스타일이야.
들어가면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막 이렇게 11시에. 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어요. 옆집 집주인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한다고. 나중에 TV 출연하실 수도 있어요. 뭐 박선일 캐스터의 뭐 시발점 이러면서 TV 취재 나중에 와가지고 옆주인 모모씨 옆주인 아저씨 이러면서 아 그때는 제가 좀 시끄러워가지고 뭐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머리 거 보니까는 잘 될 것 같았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아, 훈훈하게. 아침마당 이런데 출연하실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조영준님 지금 이웃인데 아침이랑 밤에 잘 시간만 되면 목청 터져라 노래 부르는 남자. 쌍따옴표 남자. 여자애도 이런데 짠내는 거 마찬가지 아닌가? 아침이든 밤이든 잘 시간 내면 이러지 뭐 정신병 있나? 아니 우리 옆집 살던 남자도 이승철 노래를 되게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직접 불러요? 부르죠. 진성으로. 그리고 안 올라가요. 언젠가 만나게 되는 이거를 다 불러요. 밤새 불러요. 밤새 불러요. 아침에도 불러요. 와, 나는 이웃 노래를 들은 게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이사 오기 전에 아파트였을 때 화장실에 이제 샤워하잖아. 샤워 부스 이렇게 있는데 거기 보면은 여기 환풍기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틀 수 있는 환풍기로 들린다? 글로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뭐 화장실에 있으면은 노래 부르는 소리 잘 들었어요. 욕실에서 노래 부르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 계셨나봐요. 어디 사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광석 씨. 네? 하광석 씨 핸드폰으로 음악 틀어놓고 샤워해요. 네, 저는 음악 들으면서요. 샤워. 이런 사람 약간 아메리칸 그런 그 스타일 있잖아요. 아메리칸 사이코에 나오는 스타일. 막 이런 스타일이에요. 맞아 근데 욕실 환풍이랑 베란다 배수 그쪽의 소리가 집자리 소리가 잘 들려서 들려요. 윗집 뭐 세탁기 돌리는 소리 같은 거나 뭐 화장실에서 노래 부르는 거나 그런 거는 잘 들리죠.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이렇게 벽을 통해서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도 아파트 살다 보니까 나만 병신만 들어 여기서.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런 적이 없다고요. 내가 님들아 병신 그런 적 있어요? 제가 어디 보이면 직접적으로 병신이라고 한 적 없잖아요. 두 분은 그런 적 있어요? 이렇게 막 이웃 때문에 막 소음 이런 걸로 고생한 적? 저는 없어요. 자기 집에 없잖아요 아직. 저는 소음은 아니고 얼마 전에 게임하다가 제가 담배피러 이제 복도로 이제 끝에 너구나 조금만 말. 복도 담배. 잡았다 연호. 저는 끝에 비상계단 쪽에 가서 피는데 오케이. 근데 이제 담배를 피려고 하는데 저희가 복도식 살거든요. 근데 같은 라인 사는 여자애가 남자친구가 집에 데려다 주러 왔나 봐요. 네. 근데 집에 안 보내고 바로 안 들여보내고 염장을 지르고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았지. 이거 봐라. 이놈 봐라. 잡았다 연호. 근데 그냥 이렇게 뭐 뽀뽀 이렇게 하고 막 그런 애정애인가? 네. 근데 뭐 이렇게 눈이 마주치거나 이렇게 서로 의식을 했어요? 아니면 의식 못했어요? 둘이 말을 하다가 말이 끊기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과 그 둘. 저는 느끼고 있었는데 그쪽은 잘. 근데 저런 상황에서 왠지 막 담배 이제 꺼내서 불 이제 폈는데 첫 모금 딱 빨았는데 둘이 딱 등장해가지고 이쪽 눈치 막 보는 거야.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막 뭐 하고 싶은데 막 못하면서 나는 담배 피고 싶어. 저쪽은 이제 좀 빨리 가지. 그러면은 진짜 막 주담배지 그 자리에서. 좀 빨리 가지 막 이렇게 눈치 계속 주는 거야. 그러면 난 왠지 막 빨리 펴야 될 것 같고 막. 무슨 소리야 주담배 펴야지. 어떻게 했어요, 그쵸? 천천히. 좀 천천히 피고 빨리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갔어. 당연하죠. 지금 나만 그랬구나. 같아서는 담배 한 보루만 있으면 그 자리에. 근데 그게 근데 생각보다 되게 그 상황이 되게 뭐라 해야지 이렇게 막 불편한 게 내 일본 갔을 때 동경에서 3층짜리 무슨 천장 마켓 같은 데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데 들어가면 거기 뭐 명품도 팔고 나이좀 이런 거? 예, 성인용품도 팔고 막 그러거든. 근데 내가 모자 사러 모자 섹션에 딱 갔는데 고등학생 2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랑 남자 2명이서 이렇게 되게 구석진 데서 막 이렇게 막 안고 막 뽀뽀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고생이 남고생이 2명이서. 그래서 모자 빨리 고르 나가야지 하고 모자를 딱 집어가지고 그 위층으로 갔어요. 그 위층으로 갔는데 걔는 쫓아오는 거야. 쫓아오더니 이렇게 눈치를 막 봐. 나 때문에 불편한가 그래서 내가 또 딴 데 갔어. 그러면서 거기서 막 뽀뽀를 하더라고. 근데 딴 데 갔는데 거기 또 있어. 그거 잘 둘러보실 수 있지. 카메라 있었을 수도 있어요. 왜? 몰래카메라 같은 어디 거. DVD에 출연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 그렇죠. 일본에도 그런 몰래카메라 많이 하니까. 네. 그러네? 혹시 찾으신 분들 내가 온 가게를 다 도망가는데 걔네 때문에. 핫게임 품번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홍승호님 아파트부터 담배 피는 이웃이 저놈일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황찬홍님도 비슷한 게 있네요. 새벽 2시 반 되면 술 마시고 동네 떠나가라 노래 부르던 아저씨. 네가 떠났으면 좋겠는데. 그러게요. 이거 뭐야? 이필규 씨가 자기 땅이라면서 우리 집 담벼락을 허물던 아저씨. 여기 내 땅이야. 여기 내 땅이야. 아파트가 좁아. 여긴 내 아파트야. 여긴 내 아파트야. 실평 쓸평. 이게 여기 뭔 뚫으면 소리야, 마루가 더 생겨. 여기 뚫어. 저를 상 술 취해서 이랬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전혀 설마 상상이 안 되네요. 담벼락을 허무는 게 이게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제정신이에요. 남이 우리 땅이라면 자기 땅이라면서 우리 집 네. 담벼락을 허물더라. 독도 나가지. 그러면 뭐 그런 얘기는 좀 들은 적이 있는데 뭐 담 넘어서 뭐 가지가 들어와서 우리 집 화단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나무자루 막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그런 있는데 식으로 그러면은 이거 적을 수 있죠. 그 토지 신고가 그 사실 지방 같은 경우에 이게 새로 짓는 건물이 아니고서는 명확하게 안 돼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해서 여기까지 토지 신고가 내 명의로 됐는데 거기가 이만큼 벽돌이 넘어와서 다 부셔 막 이런 거지. 처음부터 약간 침량이 좀 잘못된 네. 상태였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저희가 속사정을 모르니까. 네, 속사정을 모르니까. 좀 궁금하긴 하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심시티 한 번씩 하고 해야 돼요. 미리미리 계획을 잘 짜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서영빈님, 쿵쿵거리지도 않았는데 시끄럽다고 욕하던 미친 아랫집 사람. 이건 재밌다. 아랫사람은 쿵쿵거려서 시끄럽다고 욕을 하는 상황이고 윗집 사람은 난 그런 적이 없는데. 근데 그게 그럴 수도 있거든요. 바로 윗집 아랫집 아닌데 뭐 올려서. 좀 약간 생뚱맞게 대각선 윗집인데 그 맞아. 발소리가 열로 들리고 그런 적이 그럴 수 있어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 우리 극장 가면 뒤에서 의자 찬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의자 연결돼 있어서 저 끝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의자 차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난 이렇게 누가 차는 것 같으면 뒤에 이렇게 탁탁탁 쳤었어요. 네. 하지 말라고. 근데 나중에 그 의자가 붙어 있다는 걸 알고 나서는 내가 같이 간 사람이 이렇게 해도 되게 불편하더라고. 누가 차는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해하게 됐죠. 괜히 좀 오해를 하는. 네, 괜히 오해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이 아저씨가. 이거는 잘 설명을 해야겠네요. 서예진님, 저희 앞에 주택 아저씨가 저희 집 건물 때문에 햇빛이 안 들어온다고 동사무소에 항의해서 저희 집 베란다를 다 뜯어 고쳤어요. 햇빛 반사가 잘 되게. 이거는 근데 그게 있긴 있잖아요. 그 조망권이라 그러나? 네, 맞아요. 일조권? 일조권인가?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조만권은 뷰. 애매하네요, 이것도. 베란다를 뜯어 고치는 것까지. 근데 이건 일단 그 아마 앞에 아저씨가 좀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만한 걸로 일단 알고 있거든요. 근데 네, 뭐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뭐 뭐래 알아? 일조격, 태양권 이러고 조권 이러고 있어. 존망권. 아이고 정말. 이거는 뭐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 되게 짜증나는 거잖아요. 뭐 그게 뭐가 맞고 떠나고를 떠나서 나랑 상관없는 사람의 그런 어떤 권리 때문에 우리 집에 뭔가 온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충분히 좀 짜증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나 이거 아까 서영빈님 거 네. 이게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서 쿵쿵거리지도 않았는데 시끄럽다고 욕하던 미친 아랫집 사람이 이거 있잖아요. 네. 제가 버스를 탔는데 25살 때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 버스를 타고 이제 작년에 그러면 아니죠. 4년 전이죠. 25살 때니까. 아 그래요? 네. 전 29입니다. 꾸준히 미시네요. 네. 여러분들이 이거를요 지금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하죠. 나중에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알게 됐을 때는 여러분이 카바를 쳐주셔야 돼요. 저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나중에 이 사람들이 뭐 얘는 목에 뭐 글씨 모양 점도 있었고 막 이런 얘기하면 없었다 뭔 개소리냐 주장 노노해 막 이런 거 여러분이 해주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 믿습니다. 이 5,000명 지금 이 10,000명, 20,000명은 제가 믿어요. 저희 화력이에요. 하여튼 그때 제가 4년 전에 25살 때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렇게 내리는 문 옆쪽에 섰어요. 그러니까 의자 밑에 있잖아요. 네네. 근데 있는데 막 밑에 앉아 있던 사람이 이렇게 좀 잡 넣은 밥처럼 같은 그런 분이 생겼어요. 외모가. 네. 네. 잡밥처럼 생겼어요. 네네. 근데 이렇게 막 똥 씹은 표정으로 막 계속 막 야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그러지? 이따가 신경을 별로 안 썼지. 근데 계속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왜 그랬을까? 왜 뭐 불편하세요? 그렇게 했더니 콧바람이 너무 세요. 너한테? 뭐 그래서 숨을 아니 무슨 뭐 데스윙이야? 딥브레스야? 뭐 어떻게 쉬었길래 앉아있는 사람 콧바람이 쓰다 그래. 내가 딥브레스 모두 피하세요.
이거. 내가 무슨 한 120kg쯤 나가서 막 이렇게 쉬는 것도 아니고. 용의 숨결도 아니고 무슨. 뭐야? 그래서 막 콧바람이 너무 세야 막 이러는 거야 남자가. 그래서 내가 그냥 참 그러고 그냥 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계속 막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딴 데 갔어 내가. 아니 근데 지금 숨을 어떻게 쉬었길래? 그냥 쉬었어요. 살아만 있었어요. 그분이 되게 안 쉬어 그러면? 예민한 스타일이신가 보네요. 근데 그게 뭐지? 지금 맞을 거 생각 못하고 아무데나 깝치는 애들이 있어요. 총기 아프파가 필요합니다. 총기 아파 깝치 마요. 콧바람이 빵. 아. 근데 진짜 제가 억울하긴 하겠네요. 그냥 꿀게이님 같은 경우는 정말 살아 있었을 뿐인데. 숨 안 쉬면 죽잖아. 아니, 이러고 숨을 쉬든가. 그러면 이쪽으로 분다고 막 이렇게 하겠지. 그거 아니에요? 뭐 에어컨이나 그런 바람 때문에. 아니요. 그것도 아니고. 네,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이네요. 이거 빨리 읽고 끝낼까요? 네. 네. 나머지 서혜지 씨가 저분이구나. 길냥이 네. 미국 사는 맞아요. 애. 네, 박정님 술 마시고 남의 집을 자기 집인 줄 알고 들어가려고 문을 부셔버렸다고? 안 열어주니까. 그리고 3일 연속으로 파티를 했대요. 새벽까지 베이스랑 드럼까지 쳐서 잠을 못 잤습니다. 홍정표님, 저희 집이 개를 키우는데 술을 마신 한 부부가 개가 짖는다고 대문을 발로 차고 들어서 개한테 해코지하는 겁니다. 그때 저 혼자 있어서 말렸는데 저를 밀치고 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이달 말에 이사합니다. 이건 진짜 큰 거예요. 의견현님, 옆집에서 중국 형들 자취하는데 15평에서 4명이서 살았다고 그러면. 안 그래도 중국 사람들 시끄럽고 복작복작하고 막 음식 막 좀 냄새 좀 그렇고 한데 15평에서 중국 사람들 기준으로 15평에서 4명 사는 거면 굉장히 여유롭게 사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본 최악의 이웃에 대해서 한 가지만 시청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멋있는 네 글자죠. 역지사지. 너무 개인 입장에서만 이 사람이 왜 이러나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씩 하기 그럼. 하나씩 하기. 저는 역지사지. 그러니까 나도 이런 불편한 이웃일 수 있다라는 거를 항상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떠오르는 게 없는데. 아무거나. 너 혼자 뭐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하자고 했을 거 아니야. 없어요. 누나 하는 동안 생각하려고. 멋지게 네 글자. 네, 누나. 아 너부터 해. 너가 하자고 했으니까 아까 나도 되게 생각 좀 공부 하게. 잘하는 척 했잖아요. 아니 근데 이웃이 갑자기 생각나는 게 오늘 어떡해. 제가 하나 더 할게요. 자, 1부 종료. 네. 잠시 후에 2부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라디오 스타 잠시 후에 뵐게요. 그래요.